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26일 금요일. Thanks God, it's Friday. 네, 매우 추운 영하 10도가 되는 금요일 아침 한국 장자 여러분 만나뵙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어제는 미국 시장이 크리스마스 휴일로 완전한 휴장을 했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도 반장 정도가 열려가지고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된 날은 아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산타는 온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핀비즈 통해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렇죠? 안 오른 주식 찾기 어려워.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 올라서 시장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얇았어. 거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많은 저기를 주면 안 된다. 무게를 실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지표들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표 발표들이 몇 개 있었으니까. 자, 모기지협회의 금리 나왔습니다. 6.31%.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에 막 7% 하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중 기준금리가 떨어졌다는 걸 감안해 보면 7%였던 게 이제서야 6.31? 뭐 이런 느낌 조금 들죠. 네. 하여튼 그러니까 금리 모기지 쪽에서의 금리는 그냥 쏘쏘합니다.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어요.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번에 22만 4천에서 21만 1천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사주 평균은 비슷합니다. 21만 7천에서 21만 6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8만 원에서 192만 원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발표된 컨퍼런스 보도의 소비자 신뢰지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도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92.9에서 89.1로 조금 떨어지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보면 대체적으로 K자형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에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를 찍어보라면 환율입니다. 환율 보시죠. 자, 환율 보시면은 엔화부터 봐야 되겠죠. 자, 엔화 좋은데 엔화가 벌써 멈췄어. 이거 차트로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벌써 멈췄어. 155엔에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그죠? 자, 어떻게 될까? 한 번 더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겁먹은 것 같은데, 한 번 내리고 났더니,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지 말지. 환율 시장에서의 너무 변동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지. 물론 이제 155에서 158로 갔으니까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조금 야갑니다, 얘네들. 자, 그리고, 사실은 이번 주 이 동북아 3국이 아주 전 세계 환율 시장을 냅다 엄청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자, 다음으로 이제 반드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위안화. 야, 7 깨졌어. 7 깨졌습니다. 7이 깨졌어. 야, 이게 복구하겠지? 설마?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근 2년 내 최저치예요. 근 2년 내. 이거 안 나오네. 줄여야지. 잠깐만. 네. 이거 보세요. 작년 8월달 이후에 최저치니까, 저거는 정말 그 전에서도 한참 저가거든요. 보시면. 예. 아주 예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근데 내수를 살리려면 중국은 위안화 강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될 건지, 자, 위안화 강세의 영향을 한국 원화도 일부 좀 받았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방적으로 원하는 엔화 동조 환이었는데요. 이번에 너무 지나치게 약세로 가자 한 방 먹였습니다. 아주 제대로 먹였어요. 제대로 먹였는 건 이제 차트 보면 바로 나오는데, 야, 이거 투기 세력들은 뒤졌음. 이거는, 야, 잠깐만. 얼마나 강하게 먹였는지는,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한단 말이야? 너무 신기해. 우리는 이런 게 위로만 치솟는 줄 알았는데 아주 제대로 먹었습니다. 무려 1480원대였죠. 1480 거의 5원 근처까지 갔던 게 1447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제대로 한 방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40원 얼마야? 80원이니까 40원이네 거의. 거의 40원이 원샷에 까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한 번 더 눌러주면 그 저거 속출하겠는데? 그 손절매 속출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자 어떻게 될지 관심이고요. 자 다시 한번 그 환 인덱스 한번 전체적으로 보죠. 환. 그래서 그 지난 주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그 달러가 크게 더 추가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동북아 3국에 통화가 상당한 강세를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달러 인덱스도 98이 깨졌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를 보게 되나? 달러 약세. 아니, 걔들이 우리 동북아 통화 강세를 보진 않을 테니까. 뭐가 보이죠? 원자재. 자, 원자재. 원자재는 완전히 지금 사상 최고가. 사상 최고가야 다. 지금 4,500. 우리 그 원자재 가격 잘 올라갑니다 했을 때 3,000불 대인데. 그쵸? 3,200불, 3,300불 때 엄청 올라갑니다. 막 이랬는데. 그리고 은가격은 59인가 58 갈 때 얘네들 그때 혹시 은가격을 제가 결론적으로는 가이드를 잘못해 드린 건데요. 과거에는 은가격이 그렇게 급등을 하고 나면 꼭 조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조정이 있긴 있었어요. 금이 그때 그 상하이 증권 황금 거래소 언급을 드리면서 얘네들이 그 제일 큰 주포인데 주포가 이렇게 되면 한번 빠지겠네 했는데 빠졌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바로 돌렸습니다. 매우 빨리 반등을 시켜버리면서 은값은 70달러. 와 진짜 은값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은값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과거 은값이 저렇게 급등을 하면 그 갈 때 한 방에 가더라. 과거를 보니까 그렇더라. 라는 말씀 옛날에 그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 얘는 보세요. 얘는 이 피레침 전부 피레침이거든. 저 남산 타워 그 뾰족한 피레침처럼 피레침이라고 오를 때도 급하게 오르는데 막장이라고 이러면 막장으로 오르고 떨어뜨릴 때도 미친 듯이 떨어뜨려요. 그래서 은값이 올라올 때 조심해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던 건데 이번 장 완전 미쳤죠. 이 은값은 진짜.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전 세계적인 통화가 엄청나게 약세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도 조금씩 통화는 약세가 됐지만 이번처럼 전 세계 통화가 한꺼번에 약세가 된 적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의 은값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아니 은이 갑자기 뭔가 금으로 바뀐 게 아니잖아. 은이 오래도록 갖고 있으면 금으로 바뀐다. 이런 거. 금값이 얼마 이상 오르면 은도 금으로 돌변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도 은값이 이렇게 확 오른 건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차트는 역사적 어떤 차트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세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시점부터 보면 물론 이제 과거도 보면 시작 시점부터 엄청나게 올랐지만 그리고 대신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화 가치가 하락해서 이렇게 오르고는 있는 건 맞는데 예전 과거 장기로 저거 아까 80년대부터거든. 70년대부터거든 차트가. 한 50년짜리 차트를 보면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는 충격이 오더라. 과거에 보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은 하셔야 돼요. 네. 하든 안 하든 머릿속에 기억은 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보죠. 금리는 조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조금 떨어진 상태로 가고 있고, 아마 내년도에 1월 달에 한번 충격받은 후에 전반적으로 또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 보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공격적 시나리오 아니고 보수적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이번에 CPI 조사할 때, PCE 조사할 때, 한 달 정도가 빠졌죠. 주거비 한 달 빠졌으니 혹시나 이게 영향을 미치면, 베스햄에게 말처럼, 그러면 1월 달에 생각보다 PC나 CPI가 좀 높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2.9까지는 어떻게 약간 빼고 말 텐데, 만약에 3.0 이렇게 나오면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충격 받았다가 가겠지. 다시, 왜냐면 왜 가냐면, 저기는 금리를 내릴 테니까,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도 얘기했지만 나의 새로운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기를 원한다.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연준 의장이 될 수 없다. 네, 이걸 보건대 결국 금리 내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으라도 CPI나 PCE 때문에 다시 또 시장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괜찮아질 거다라는 시나리오 하나, 26년도 극초반 시나리오 하나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대로 안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시나리오는 그냥 그 마음에 준비하라고 짜드리는 거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상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세게 얘기하는 순간 딱 반대로 가는, 절대 아니다, 그거 아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주말에 얘기했던, 지난 주말에 27분이나 길게 뽑아가지고 여러분 시간을 많이 뺏었는데 한 번 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달았듯이 오늘자 한마디, 스페이스X가 실행한 제조 혁신이 만약 삼성 파운드리에도 작동이 된다면, 이겁니다. 자, 지난 주말 뉴스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엔비디아가 인텔과 협력하던 그 협력 체계를 포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다는 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 인텔의 생산 프로세스를 시험을 해봤는데 중단했다는 거죠. 왜 중단했을까? 안 되니까 중단했겠지, 그죠?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야, 미국이 저렇게 살아남으려면,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제 앞서고 있는 거 뭐 제조업이나 일반 제조업 이기는 거 거의 없고 첨단 기술만 앞서고 있고, 그 첨단 기술 중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AI인데 AI도 까만머리 기술자들이 많아서 이거 그냥 잘못하면 큰일 나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첨단 기술 능력을 통한 칩 제조의 선진 능력, 팹리스뿐만 아니라 그 팹리스를 가지고 오게 될 제작 기술. 왜냐하면 TSMC의 대만이 유사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네 자국 내에서 TSMC 같이 이렇게 가야 되니까 TSMC 기술자 계속 데리고 오죠. 들리는 말로는 TSMC 기술자에 대한 분석 다 끝났다 그러는 거지. 걔네들을 미국에 안착시키고 싶은 거지. 미국에 영주시키고 싶은 거고 시민을 만들고 싶은 거고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그것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회사, 진짜 미국 회사인 인텔을 통해서, 인텔의 부활을 통해서 제조업 역량, 첨단 기술 제조업 역량을 갖추고 싶고, 디램 마이크론을 통해서 하는 거고, 또 한국의 업체들도 넣고 싶은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텔을 편애하죠.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인텔한테. 그리고 그런 어떤 외부에서 칩 만드는 거에 대한 그 미국적 압박이 있으니까 엔비디아도 인텔과 손을 잡았죠. 왜 잡았습니까? 엔비디아가 인텔하고 손잡은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미국 중심의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TSMC가 너무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충분한 라인이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원하는 물량을 충분하게 다 뽑지 못하고 누구든지 다 지금 TSMC하고만 하려고 해. 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인텔을 그 대안으로 했고, 핵심은, 지금의 핵심 기술은 뭐다? 칩 기술도 칩 기술인데, 이 칩 기술을 보다 칩을 여러 장 붙여서 쓰는, 네트워킹에서 쓰는 칩 연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더 직접 더 고도하려니까 칩 자체로는 미세화가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지. 3나노 이하부터는 정말 그 기술 진보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집접도를 한 번 올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 그리고 이번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한 개로 해서 두 개 붙여가지고 하는 거지. 또 세 개 붙이고 네 개 붙이고 해서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칩 능력을 붙였을 때는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불순물들이 들어가니까 연결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퍼포먼스가 덜 나오는 거죠. 하나가 이렇게 돌아갈 때 속도가 두 개로 들어가면 곱하기 2가 아니고 곱하기 1.5로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1을 하나에서 1이 났으면 두 개 했을 때 2 가까이 날라 1.99 뭐 이렇게 나게 하려면, 제 입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막 설명하는 겁니다. 기술자분들 들으시고 저거 다 틀렸어요 뭐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우리 그냥 러프하게 보는 겁니다. 1 성능 내는 걸 1.99 성능을 내려니까 어떻게 돼? 실리콘 인터포저를 썼죠. 반도체 밑에 반도체를 또 쓴 겁니다. 반도체 밑에다가 반도체를 만드는 기판을 썼어요. 그럼 왜냐하면 반도체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다른데 그냥 PCB, 그냥 플라스틱 PCB 올리면 막 예를 들어서 하면 1.5까지 떨어지는데, 야, 이거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딱 올리니까는 한 1.9 나오네. 오케이, 이러면 되겠네. 3개, 4개 붙여도 5개 붙였는데 한 4.5 나오네. 좋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HBM 붙이니까 오, HBM도 성능 나오네. 근데 HBM 안 나와. 제대로 안 나니까 구멍 더 뚫어주세요. 기존보다 훨씬 더 뚫어주세요. 1024개. 자, 근데 다음번에는 2048개 구멍 뚫어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 밑단에는 그걸로 하는 거고. 자, 이 밑단 실리콘 인터포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패키징이라고 그러죠. 패키징. 껍데기 싸주는 거니까. 네. 팹리스로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는 거는 파운드리 공정이지만 이 파운드리한 칩을 가지고 갖다 연결시켜주는 거는 붙여주는 거잖아. 이렇게 붙여주는 거잖아. 패키징이란 말이에요. 패키징 기술이 중요한데 그 기술이 각각의 파운드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텔은 뭐가 있다고? 포베로스라고 있습니다. 포베로스. 자, 인텔이 맡긴 칩이 TSMC하고 다를까? 인텔한테 맡긴 칩이 TSMC 맡긴 팹리스 설계하고 크게 다를까? 아니겠죠.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비슷한데 왜 관뒀을까? 그거는 유력하게 유추되는 건 너무 뻔하지. 포베로스가 안 된 거야. 포베로스가 안 된 거고.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i큐브 있습니다. 엑스큐브 있고 세인트 있어요. 세 가지의 어드밴스 그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된 거지. 안 됐어요. 그러니까 TSMC밖에 없어. TSMC밖에 없어. 지금 상황은 안타깝게도. 자, 그런데 지금 테슬라에 머스크가 들어왔단 말이죠. 자, 머스크 혁신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그의 혁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스페이스X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테슬라의 스페이스X에서 이루었던 공정 혁신을 그대로 갖다 놓았죠. 대표적인 제가 들은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게 테슬라는 볼트를 옆으로 끼는 게 없다. 다 수직으로 끼더라. 왜? 그럼 자동화되니까. 그래서 단위당 생산 능력이 최고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왜 지금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냐면 그걸 미국에서 했단 말이야. 미국 같은 나라에서 우리처럼 잘 살아보세 이러면서 막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닦고 쪼이고 기름치자 막 이런 그리고 이것만이나 이렇게 이걸 해서 글로 열심히 근면하게 이걸 해가지고 성실하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착오 없이 이렇게 해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런 어떤 동아시아의 어떤 유교적 어떤 성실성에 의한 이 문화가 없는 나라에서 그걸 만들었단 말이지. 테슬라의 생산 혁신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모체를 가보면 해봤어? 이거잖아. 아니 그 나사에 가서 하면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그냥 스테인리스 스틸로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껍데기 그 스테인리스 스틸로 붙여가지고 하면은 그 공정이 훨씬 단순하고 그거 돈이 훨씬 적게 들잖아요. 그거 해보면 안 돼요? 기존에 만들던 우주선 만들던 사람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리적으로 봤을 땐 될 것 같은데 해보죠 뭐. 해봅시다. 해봐. 깨져. 고쳐봅시다. 뭐가 문제인데. 고쳐보세요. 근데 그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주선 그 제작 단가가 뚝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야 다른 우주선 만드는 업체들이 보잉 뭐 이런 회사들이 휘청거린 거죠. 예. 그러니까 막 보잉에 있던 능력 있는 애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 절차 밟아서 사인 받아야 되고 그거 진짜 돼? 그거 만약 사고 나면 네 책임져? 뭐 이런 문화 속에 있던 애들이 다 뛰쳐나가고 스페이스X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얘기는 일론 머스크의 전기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네, 제가 약간 윤색 또는 각색을 약간 했어요. 근데 그 전기에 근거한 얘기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삼성 파운드리에서의 한계 그리고 패키징의 한계에서 어떤 이런 좀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맞아? 잘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거로 봐야 됩니다. 이게 쉽게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물리적 특성도 있고 화학적 특성도 있고 뭔가 특성이 있는데 지금 뭐 스페이스X의 그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그 파운드리 걔네 AI6 칩인가? 거기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삼성이 파운드리 하고 있는.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하고 기술자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근데 장점 뭐냐, 머스크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저렇게 해보면 안 돼요? 요거 잘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왜 이거 시도해 보셨어요? 왜 이런 시도는 안 해보셨을까? 한번 해보시죠.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확률은 저희가 봤을 때 그것은 확률은 15% 정도의 확률입니다. 향후에 수율까지 올릴 거라고 생각하면 한 7%밖에 확률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물리적으로 봤을 때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 일론 머스크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은 그쵸? 그래서 만약에 운 좋게 말이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운이 좋아야 돼요. 운 좋게 딱 들어맞아. 그래가지고 뭐가 됐어. 그러면서 일단 XAI6 칩이 되게 잘 나왔어. 되게 잘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삼성 파운드리의 희망이 생기는 거죠. 어차피 그 미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네. 물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쉽진 않은데, 꿈은 한번 꿔볼 수도 있다. 꿈은 한번 꿔볼 수도 있고, 이 꿈 꾸는 게 주가에 반영되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한계치라고 여겨지는 그 가격이 뚫릴 수도 있어요. 위로 뚫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옵션으로 생각하세요.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머릿속에 그 옵션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고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터진 거구나. 만약에 터지면. 근데 안 터지면 그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메모리로만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동네 지금 다들 난리 났는데요. 지금 뉴스 중에 엔비디아가 그록을 지금 200억 달러, 20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동네 지금 장난 아니에요. 네. 그 목숨을 건 랠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네. 그리고 속보 중에 하나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장애가 좀 있다. 장애가 있다는 뉴스도 들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정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그 좋은 책으로부터 스폰을 받아서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워렌 버핏 바이블 그 완결 편 좀 많이 두껍습니다만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이고, 여기에 한국의 최고 주식 실력자들이 주석을 달아서 한국적 가치가 있는 워렌 버핏 바이블 소장각이지, 소장각. 언제 읽더라도 책장에 꼽아놓다가 언젠간 읽어야지 할 만한 책이죠.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어제 저희가 승일 희망재단, 우리,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는, 루게릭병 환자들은 정말 사실상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되긴 하는데, 옆에서 소위 말하는 케어해주는 거는 커버리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료재단을 우리 전 농구선수 박승일 농구선수가 자기가 루게릭병이 갑자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정말 그것을 목표로 계속 달려서 모금까지는 성공했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공단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병원까지는 성공적으로 지었어요. 근데 그건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박승일 선수가. 근데 그걸 이제 환우들이 이제 들어와서 하는데, 의료보험 지원을 받기는 하는데 다 장기 요양으로 들어가니까 커버리지가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한 20억 정도의 지금 자금 수요가 더 필요한 상황인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영상을 지금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좋은 일을 하시면 내년에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네. 내가 타자를 위해 도우면 내가 정신이 맑아지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잘 되는 겁니다. 내가 타인을 도와줬을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갖고 잘 되는 거 아니고요. 내가 타인을 도와줬잖아. 그럼
우물 내 창고 우물이 내 물이 조금 덜어진 거잖아. 근데 어떻게 채워지냐면 내가 여기에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우물이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집중하니까. 네. 자, 항상 이렇게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연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